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역학과 에너지. 이번 시간에는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은 혼자 작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두세 개가 또는 여러 개가 동시에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혼자 끄는 힘과 두 사람이 함께 끄는 힘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두 개의 힘을 합친 힘을 합력 또는 알짜힘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넷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력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물체에 작용할 때 그 두 개의 힘과 똑같은 하나의 힘을 찾는 것을 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력을 찾는 과정을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힘들을 더하거나 빼는 과정을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을 합쳐 하나의 알짜 힘을 구하는 과정을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1차원적인 합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F1이라는 힘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말이 F2라는 힘으로 끌어주면은 F1과 F2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단지 두 개의 화살표를 더해주면 끝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F1을 작용한다고 하면은 알짜힘은 F net force는 F2가 크다고 치면은 F2 빼기 F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합성은 그냥 단순히 덧셈 뺄셈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초점 질문에서 합력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항상 힘이 1차원적으로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의 합성을 2차원적으로 이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질만 보면요. 요렇게 보통 시장을 보고 난 뒤에 시장 바구니를 들 때 요 방향과 요 방향의 힘으로 요 방향으로 힘을 F1과 F2를 가해 줄 건데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무거운 물체가 위쪽 방향으로 들리게 됩니다. 즉 요 바닥에 있던 물체가 위쪽으로 떴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작용할 거고 요게 알짜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크기가 요 방향으로 10N, 요 방향으로 10N,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상황이 훨씬 더 쉬워 보이고 두 번째 상황은 좀 뭔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힘을 가했는데 단지 방향이 달라졌다,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힘의 효과가, 합성의 효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합성을 할 때 2차원적으로 합성할 때는 좀 다른 요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적으로 힘을 합성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이 있고 삼각형법이 있는데 보통 중학교 때에서는 평행사변형법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두 개의 힘을 시작점을 동일하게 일치시킵니다. F1이 이렇게 있고요. F2도 F1과 시작점을 동일하게 이렇게 한 뒤에 F1에 대해서 여기 있는 평행한 변, 그 다음에 F2에 대한 평행한 변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요 평행사변형의 제4꼭 지점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한 방에 연결해 주는 거, 요게 이제 합력, 2차원적인 합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걸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이제 힘의 합성을 할 때 삼각형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A 벡터라는 거, A라는 힘이 여기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합성하고 싶은 이제 B라는 벡터를, 힘 벡터를 A의 끝점, 종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 이렇게 해주면은 시작과 끝이 이제 나와지고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이은 게 A 힘과 B 힘을 합친 합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을 두 개만 합성하는 게 아니고 힘을 3개, 4개 또는 여러 개를 합성할 때는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면은 요렇게 합쳐가지고 요런 식의 합력을 하나 만든 뒤에
또 다른 요 힘과 또 다른 힘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합력을 또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법에서는 요렇게 이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있고 C 벡터 D 벡터 이런 식으로 다 하면은 시작점과 끝점만 한 방에 이어주면 되기 때문에 삼각형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힘의 2차원적인 합성을 할 때 우리가 정성적으로만 다뤄가지고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형법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면 되겠다까지를 알았는데, 이제는 2차원적인 힘의 합성에서 힘의 크기까지 실제로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벡터 F1과 F2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합성한다고 치면은 시작점을 이렇게 F1과 F2를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요 F1과 F2를 이렇게 연장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의 제4꼭 지점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한 방에 이은 요 녀석이 이제 합벡터가 될 거고요. 요 녀석의 길이를 이제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자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 지금 보시면은 요 삼각형 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F1 요 녀석을 요런 식으로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해서 요 아래쪽으로 정사형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F1에 대해서 요 성분을 찾아주면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아래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F1과 F2가 이루고 있는 각도 시타를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요 변과 요 변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X축, 여전히 X축이기 때문에 요 각이 시타인 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F1에 대해서 요 녀석의 길이가 F1이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시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상의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은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F1의 길이와 요 사이각 시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BC의 길이는 이렇게 되죠. 요 F1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요거니까 F1에다가 코사인 시타가 될 거고요. 요 AC의 길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요거가 되니까 F1의 사인 시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렇게 삼각형이 나올 건데, 요 길이는 F2에다가 F1의 코사인 시타가 될 거고요. 요 높이는 F1의 사인 시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요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 세로의 길이 F1 사인 시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요 변의 길이가 돼야 되니까 F2에다가 F1의 코사인 시타의 전체 제곱, 요거를 식을 우당탕탕 정리해서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사인 제2법칙으로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구하는 거는 요렇게 구할 수는 있지만은 요게 뭔가 이제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잘 아닐 겁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요렇게 구할 수는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힘의 직교분해라는 겁니다. 직교라는 거는 90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서로 수직한 두 성분으로 분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임의의 빨간 색깔 이렇게 벡터가 있다라고 치면은 요 벡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x축과 y축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y축.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f라는 벡터의 크기는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정보는 요 x축과 벡터가 이루는 각, 요 각을 시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알고 있는 정보, 요 화살표의 길이와
F 벡터의 크기죠. F의 크기랑 요 각도 시타를 알 수 있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F의 X 성분과 F의 Y 성분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요게 힘을 분해하는 거, 분석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요 F라는 크기, 그 다음에 각도 시타입니다. 그러면은 요 성분, 요 길이는 F의 X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의 X 성분은 어떻게 되냐? 삼각비를 이용해 가지고 구해보면은 알고 있는 조건, 요 F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가 되니까 이제 그가 되겠죠. 요거 분의 요거니까 코사인 시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의 Y 성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이거 곱하기 F 곱하기 이거 분의 요거가 되니까 사인 시타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F의 X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해볼게요. 그럼 알고 있는 게 이제 F라는 녀석의 크기인데, 그러면은 F의 X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요거니까 이거 분의 요거 해주면은 요거 나오죠. 그럼 이게 뭔가요? F고 이거 분의 요거가 요 녀석이 사인 시타가 되겠죠. 그래서 될 거고요. F의 Y는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F의 Y 성분을 구하려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조건,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요거 하면은 요거 나오죠. 그러면 요 녀석이 이거가 F, 그 다음에 이거 분의 요거가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벡터적으로 나타내면은 실제 우리가 구하려는 힘은 F라는 벡터입니다. 이 벡터는 F의 X 성분과 F의 Y 성분을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더하면은 이러한 성분의 힘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실제 크기만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F의 X 성분 하면은 F에다가 코사인 시타고요. F의 Y 성분은 F의 사인 시타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요 길이가 F의 X 성분은 F 코사인 시타, 요 길이는 F의 사인 시타니까 요 녀석 제곱하면은 요 대각선 길이 나와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쉽게 F의 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힘의 합성과 힘의 직교분해를 알아봤는데, 힘의 직교분해 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나중에 빗면의 운동을 분석할 때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